안녕하세요. 오마리입니다. 매월 초가 되면 지난달 현금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달의 씀씀이를 기록하고 남편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는 결혼한 지 20년 차 주부이자 새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워킹맘입니다. 첫째는 20살의 직장인이고, 둘째는 고등학교 2학년, 셋째는 7살 유치원에 다닙니다. 보통 대학에 입학할 나이인 첫째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취직을 해서 돈을 모으고 있어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5시면 출근하는 저의 보물입니다. 둘째는 사립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주중에는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셋째는 사립유치원에 다니면서 제가 퇴근하기 전에는 태권도 학원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20년의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제가 매달 잊지 않고 기록한 것이 가계부입니다. 결혼하고 맞벌이할 때 수입은 많은데 수입보다 많은 신용카드와 대출이자 때문에 늘 고민이었어요. 어른 노릇한다고 여기저기 돈을 쓰면서 다녔던 것 같아요. 주말에는 레스토랑 가서 근사하게 식사도 하고 시댁과 친정이 2-3시간 거리라 장거리 여행도 찾았습니다. 특별히 비싼 쇼핑을 하지 않아도 모이는 돈이 없어 궁금해서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어요. 한 달의 현금 사용량을 한눈에 볼 수 있고, 그 달의 특이사항을 기록해두면 믿을 수 없는 저의 기억에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희한하게도 돈 문제는 그 순간에는 엄청나게 큰 문제로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고민한 사실마저 잊게 되더라고요. 돈을 씀씀이 이유를 알아야 짜증이 나지 않고 남편과 대화가 순조로워요. 요즘 저의 최대 고민은 아이들 교육비입니다. 월 300만원 초반의 저의 월급에서 둘째 아이의 등록금과 학원비, 셋째 아이의 유치원비는 이미 저의 월급보다 많습니다. 이 문제로 남편과 늘 상의합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니 계획과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아이들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요. 저도 아이들 사교육에 대해서는 굳이 시켜야 해? 이런 입장이었어요. 첫째와 둘째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수학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첫째는 고등학교 다닐 때 학원을 꾸준히 다니지 않았어요. 학원을 보내지 않았는데 돈이 넉넉하다고 느끼지도 않았어요. 둘째의 경우에도 사립고등학교에 보낼 생각이 없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권유하시고 또 둘째가 간절히 원했기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나니 또 거기에 맞춰서 학원에 다니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제가 멘탈이 좀 더 단단하고 계획적인 사람이라면 학원 보내지 않고 아이와의 협상을 통해 교육비를 줄일 수 있을 텐데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졸리 대표님의 사교육비는 투자 수익 0%라는 말씀이 머릿속에 맴돌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학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둘째 1분기 등록금이 294만원, 3월 학원비가 합산해서 116만원, 기숙사비가 58만원입니다. 여기에 셋째 유치원비 100만원에 태권도가 18만원입니다. 이미 제 월급보다 많습니다. 이번 달은 월급만큼 연 1회 보너스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남편 월급과 저의 보너스로 이번 달을 넘겼습니다. 휴. 워킹맘이든 전업맘이든 아이들 육아와 교육과 관련된 비용은 늘 고민입니다. 20살과 18살이 된 큰 아이들 둘을 키울 때는 매일매일이 전쟁이었습니다. 잘 모르지만 그냥 믿고 맡겨야만 했죠. 남편이 있긴 해도 주말 부부라 기댈 곳은 없었습니다. 아침 7시 반에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했던 적도 있네요. 셋째를 키우는 지금은 그때보다 육아 환경이 정말 좋아졌어요. 제가 일하는 곳에서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허용해줍니다. 하지만 여전히 육아비와 사교육비는 높습니다. 다행히 첫째에게 들어가는 교육비가 지금 없으니 그나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엄마인 저의 욕심과 불신, 허영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순하게 심플하게 살고 싶습니다. 저의 지출 흐름을 살펴보면 크게 생활비와 교육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나누면 의, 식, 주, 교육, 교통입니다. 저는 절제하기 위해 생활비 계좌에서 식비를 지출할 때 장소와 시간을 제한합니다. 주말에 농수산물 시장과 코스트코에서만 지출하지요. 농수산물 시장에서는 고기를 제외한 야채와 과일을 일주일 이상의 분량으로 구입합니다. 코스트코에서는 고기만 구입합니다. 주말에 고기와 야채로 만들 수 있는 음식을 대량으로 만들어 냉동실에 넣어둡니다. 주중에는 10분에서 20분이면 냉동실에서 만들어둔 음식으로 저녁 식사를 해결합니다. 저희는 주중 아침 식사를 하는 사람은 7살 아들뿐입니다. 아침 식사 메뉴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계란밥이죠. 소기름에 구운 살짝 덜 익은 계란을 밥 위에 올리고 간장과 참기름을 넣어 비벼줍니다. 우리 가족 점심은 각자의 장소에서 하고 저녁밥만 해결하면 됩니다.
1인당 한 끼 식사를 10,000원으로 잡았을 때의 예산을 저희 집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평일에는 딸과 저 2명의 한 끼를 계산했을 때 20일 곱하기 2인으로 40만 원입니다. 주말에는 남편 2딸, 저 3끼를 계산했을 때 10일 곱하기 3인 곱하기 3끼로 90만 원입니다. 한 달 식비는 대략 130만 원입니다. 저희 집 지난달 식비를 살펴보면 96만 원 지출했습니다. 작은 딸의 한 달 급식비가 30만 원입니다. 합하면 126만 원으로 예상과 4만 원 차이니 평균적으로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다 보면 월급에서 초과되기 쉽습니다. 이번 달 저는 식비를 딱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남편이 선물로 준 3만 원 온누리 상품권을 가지고 시장에 갑니다. 과일을 사서 주중, 주말 간식으로 먹습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고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가계부를 쓰기 시작할 때 결혼 선배들에게 물어봤어요. 월급 얼마 받는다고 가계부를 써? 가계부에 쓸 돈이 있어야 쓰지? 우리는 지출이 얼마 없어서 쓸 게 없어. 자세히는 안 써도 대략 큰 것들 위주로 써. 안 써도 대충 다 알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헤맸죠. 처음에는 수입과 지출을 엑셀에 기록했어요. 결혼하고 1년이 지나고 모네타 미니 가계부를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네타 미니 가계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계부를 쓰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바로 나만의 가계북을 만드는 거예요. 가계북을 만들어야 현금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알고 매월 비교 분석할 수 있어요. 하루하루 흘러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늘 아낀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소비할 것이 투성이거든요. 사고 싶은 것, 사야만 하는 것, 꼭 필요한 것이 많아요. 그에 비해 내가 실제로 구입하는 것은 일부이니 누구라도 아끼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죠. 지출 항목을 한 달간 모아보면 놀랍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썼다니. 남편의 지출까지 합산하면 놀랍도록 돈을 많이 쓰면서 살아가죠. 좀 더 아끼고 교육비도 좀 줄이자고 하면 남편은 말해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하자. 현재의 수입을 미래로 보내고 싶은데 왜 미래의 수입마저 지금 끌어와서 쓰는지. 생각과 행동이 달라 어렵습니다. 데이브 램지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계획과 실행이 전부라고요. 우리는 예산을 세우고 계획한 것만 소비하면 되는데 인간이기에 욕구를 누르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저의 바람은 어떤 상황에서든 수입의 일부를 미래로 보내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실행해보면 좋겠습니다. 더 소비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지금 여기에서 산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돈이 많아도 돈이 적어도 행복하게 머니피스 하세요.